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속속 등장하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영환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부원장과 함께 가상화폐 강풍의 이유와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 한 1, 2주간의 가상화폐 관련 보도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야말큼 뭐 열풍이 엄청나다. 특히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열풍을 더 몸소 체험하고 계실 텐데 일단 가상화폐로 인한 부작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원가가 황폐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반 직장인이 멀쩡한 직장도 그만뒀다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상 가상화폐의 광풍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가상화폐가 광풍이 부는 건 물론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급등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급등하는 게 한 세 가지 이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즘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코인을 새로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뭐 100억, 1000억을 모았다 이런 식의 그 ICO가 주로 이제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ICO가 생기면은 수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수요가 따로 있고 또 한 종류의 수요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빨리 뉴스마다 비트코인 얘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또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충분하면 되는데 공급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수량이 1,8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에 12.5개 아니면 하루에 1,8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니까 급격하게 오르니까 광풍이 부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렇게 광풍이 계속 불다 보니까 정부가 보다 못해 이제 규제에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의 고민은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근데 별로 실효성이 이게 좀 의문이 간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글로벌한 현상에서 우리나라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그게 잠재워지나요? 하는 그게 좀 거래소를 있습니다. 없애지 않는 한 다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죠. 우리나라 거래소를 없애면은 이제 어디 뭐 필리핀으로 가거나 인도네시아로 그런 경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중국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난 9월에 ICO 금지하고 그 가상화폐 금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거래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그 전문가들은 이게 굉장히 그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그때 4,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2만 불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못한 것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효성은 전혀 없다, 뭐 전혀라기보다는 상당히 미미하다 보시는 거고 일단은 미성년자들 그 국내에서 못하게 하면은 외국 사이트에 등록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에서 등록해서 할 방법은 있겠지만 사실은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막을 수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정말로 미미할 거다. 임시 방편이다.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미성년자들이 이게 한테 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할 거냐 하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교육하고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투자 방법을 교육을 할 가장 좋은 적기인데 그걸 우리가 뺏어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뷰터린 같은 블록체인 2.0을 만든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만든 뷰터린 같은 젊은이는 19살에 이 코인을 디자인을 했거든요. 코인 설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14, 15세 때 아빠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비트코인이라는 걸 배우고 그게 워낙 새로운 개념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새롭게 디자인한 건데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저기는 굉장히 미미할 뿐더러 그런 규제에
결과는 참 미미하고 별거 아닐 뿐더러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마저도 뺏어버리는 그런 규제가 아닐까 하고 조금 좀 안타까운 갑갑해합니다. 마음이 예. 근데 지금 이 학생들에게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수업 시간이나 언제나 뭐 시간을 그렇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피해가 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를 배울 수 있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를 포지션을 길게 잡고 가는 게 사실은 투자가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그 시장이거든요. 짧게 하는 시장은 사실은 이게 잘 안 먹히는 시장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 길게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분께서 이제 부원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과세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정부가 가상화폐 세금을 물리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 물리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그게 그게 네. 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과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세계 각국이 어떤 다 방식으로 해야 이런 될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가상화폐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이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재화로 정의를 할 경우 그렇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이게 팔 때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팔 때도 부가가치세를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물건 커피를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그런 이중과세 문제에 시달리게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가치 교환이 가능한 재화다. 그래놓고 차익이 실현될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차익에 대한 그렇죠. 세금을 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그러면은 그 판 거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이제 주식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검토를 했다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제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면제로 하는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그거를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소득에 대해서 가치 교환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차익에 대한 그렇게 세금. 가는 거죠. 그죠? 차익에 예. 대한 세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앞서서 이제 초반부에 정부의 규제안이 좀 실효성이 미미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네. 지금 또 일본에서의 뭐 이런 과세에 대한 방안도 좀 짚어주시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더 내놔야 될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실효성 있게 내놓는 그 대책이라고 보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가상화폐 뒤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기술이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서 뒤에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의 먹거리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은 규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발전화시키냐 하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서 활성화시키면서 선별적으로 잡초 제거하는 식의 그런 식의 그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거죠. 걸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면 금지보다는 선별적으로 막아가는. 그럼 흘러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그 참 첨단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 가맹점도 일고 그렇죠. 있다 그래요. 이게 원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뭐 1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그게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뭐 쪼갤 수가 있나 보죠. 이렇게 뭐 그렇죠. 나눠서 할수 있나 보죠? 예.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원 사토시가 예. 10의 8승 비트코인인데 예. 그렇게 해서 0.01 비트코인이 커피 한 잔이다 이러고선 팔 수는 아하. 있죠. 그렇게 해서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 거래소에서 그걸 서비스를 해줍니다. 거래소에서 내가 커피를 살 경우 비트코인으로 샀을 경우 그 예. 돈을 받은 가맹점은 돈을 그대로 그 거래소에 넣게 되고 거래소는 그거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맹점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커피를 살 경우 거래 피를 내게 되는데요. 트랜잭션 피라는 거래 피를 내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000원쯤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별보다 배꼽이 더 크군요. 배꼽이 더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너무 먹으려고 비싸니까 뭐, 예.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 거래 피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그럼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럼요. 부분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4차 산업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거래를 한다고 그래도 커피 산다고 그래도 잘 커피 살 수가 없는 일단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너무 비싸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 코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이게 점점 확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확산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화폐 신사임당 같은 법정화폐 말이죠. 네. 그런 신사임당하고 우리가 이 사이버에서 사용하는 코인 가상화폐하고 두 개가 대체적인 그런 그 화폐로서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때 우리 국가가 이걸 이렇게 진행될 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국가적인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지 4차 산업의 기반 기술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될 거라고 약간 생각합니다. 안정된 통화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듯이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뭐 몇십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제 2천만 원 가까이 한다. 이런 어떤 일확천금의 마음을 좀 들지 않게 해야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확천금은 네.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오를 거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공급과 수요가 워낙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한동안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한동안은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마음을 갖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투기가 안 되게 하는 방안 생각 안에서 계획을 하고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금지한다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미래 산업의 이렇게 하나로 인정을 하고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하고 대책 그렇죠.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영환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부원장과 함께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